you be trained, you all drop it. TBS FM 현재 상황 문제 파악 맥락에 집중 묵직한 질문 흔들리지 않는 중심의 축최 일구 몸쪽 꽉 찬 돌 짚고 쇼미더 뉴스 세상을 바라봐 어제의 뉴스가 오늘의 변화 쇼미더 뉴스 진실을 찾아봐 오늘의 뉴스가 내일의 역사 쇼미더 뉴스 꼭 알아야 하는 뉴스만 골라서 전해드립니다. 쇼미더 뉴스 전해줄 분들 소개합니다. 뚱커벨 인사이트K 배종찬 소장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북해가 최고예요. 뚱블리 정상근 시사전문기자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분칸타 청취자가 유튜브로 집에서 커다란 텔레비전으로 보니까 세 분이 자세히 보입니다. 찐팬입니다. 최일구 앵커님. 근데 왜 세 분이 인사도 안 해요? 들어올 때 했어요. 예. 근데 준비들 하시느라고 제가 말 걸기가 좀 그래서 예. 참 라디오인데 보이는 라디오를 집에서 이제 큰 텔레비전으로 이제 지상파만 이제 TV가 아닌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최고의 방송이죠. TBS. 근데 이건 분장을 해야 되나 참 큰일이네. 이거 매일 분장할 수도 없고. 예. 자, 청취자 여러분 코너 끝에 방송만 잘 듣고 계시면 금세 맞힐 수 있는 쇼미더 퀴즈 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두 분이 전해질 뉴스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쇼미더 뉴스 어떤 거 보여줄 거예요?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 첫 국회 대표 연설. 네, 오늘 오전에 했더라고요. 네. 오늘 오전에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첫 교섭단체 대표 연설을 했는데 중요한 내용이 이제 2차 추경입니다. 2차 추경을 하는데 2차 추경을 3종 세트로 하겠다. 3종 세트? 네.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전 국민 재난지원금을 지급을 하겠다. 이것이죠. 또 하나는 이제 아니 그러면 자영업청과 소상공인 분들은 어떻게 이분들께는 또 추가 지원을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좀 주목을 하실 부분이 송영길 대표가 전략적으로 들고 나온 것이 자 소상공인 추가 지원 전국민 재난지원금 이미 알고 있는 내용인데 뭔가 좀 새로운 게 있어야 되잖아요. 신용카드 캐시백. 신용카드 캐시백. 네네. 그러니까 좀 소비를 진작하기 위한 거라서 네. 2분기보다 이제 3분기니까 7월, 8월, 9일 카드 사용액이 많으면 일정 수준 여기에 캐시백 적립을 해주는 겁니다. 정부에서요? 예. 이걸 이제 2차 추경에 포함을 하는 거죠. 아직 확정된 건 아닌데 그동안 뭐 재난지원금 전 국민 뭐 알고 있는 내용이죠. 네. 소상공인 추가 지원 뭐 새로운 거 없어? 이런 반응이 있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송영길 대표가 전략적으로 캐시백 이 안을 내놓은 그 거죠. 얼마치를 긁어야지 캐시백을 넣어준다는 거예요? 그건 제가 알 수 없죠. 앞으로 이제 그렇게 할 거다. 제가 뭐 송 대표 머릿속을 들어갔다 나온 것도 아니고요. 그 송 대표하고 같은 학교 나오지 않았어요? 네. 자, 부동산 대책 관련 얘기도 나왔죠? 아, 네, 그렇습니다. 이 부동산 얘기를 뭐 주요하게 강조했는데요. 이 집값이 천정부지로 올라서 이 세금을 때려도 집값이 잘 잡히지 않는다라면서 정부와 민주당은 추가 부지를 발굴해 이 공급 폭탄에 가까운 과감한 공급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 네, 공급 폭탄이라는 워딩을 썼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그 해법으로 이 송영길 대표가 오랫동안 추진해왔던 이 누구나 집 프로젝트를 또 한 번 강조를 했는데요. 이 집값의 6에서 한 16% 정도 내고 10년간 장기 거주한 뒤에 입주를 할 때는 이 분양 당시 집값으로 취득할 수 있는 그런 제도입니다. 네. 그래서 송영길 대표는 이 3억 원짜리 아파트라면 1,800만 원 현금을 준비하면 자기 집처럼 살고 이 매년 이 집값 상승분을 대가 없이 나누어 받게 될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네. 이게 자, 송영길 대표의 트레이드 마크입니다. 그럼 방송만 나가면 누구나 집이 있지 않냐. 이 안이 최고다. 계속 강조를 하고 있죠. 네. 그리고 또 오늘 화두는 그거였던 것 같아요. 변화, 혁신. 네. 세 가지를 강조했습니다. 송영길 대표는 변화, 그다음에 청년, 민생 이게 요즘에 유행인데 송영길 대표가 민주당은 시대적 소명, 국민의 열망을 받들어 끊임없이 변화, 발전하겠다라는 이야기를 했는데 새로운 또 아이디어를 하나 꺼내들었습니다. 일단은 이제 자기 반성부터 당의 반성부터 먼저 했는데 민주당의 당신과 민심이 괴리된 결정적 이유는 소통이 문제였다. 네. 당내 민주주의와 소통의 부족 때문이었다. 앞으로 잘해 나가겠다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이제 청년 문제에 대해서는 또 기발한 아이디어를 냈어요. 청년 특임 장관 제도를 만들자. 청년 문제를 담당하는 특별 임무를 맡고 있는 장관을 임명하자.
그래서 이 대통령한테 제안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희망의 사다리를 복원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이 청년 장관이 그러면 청년들의 정책, 뭐 일자리, 주거, 교육 이런 모든 걸 이제 주도적으로 끌고 갈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이 한 사람을 추천하고 싶어요. 누구요? 정상근 기자. 저는 청년이 아닙니다 이제. 정상근 기자가요. 왜냐하면 백신도 맞았죠. 정상적으로 근무가 가능하죠. 다 가능해요. 간결하게 하시고. 네. 자, 이 변화를 강조했다는데 두 분은 좀 변화가 없는 거 아니에요? 항상 무거워. 좀 더 쪘습니다. 변화입니까? 그것도? 네네. 네. 큰 변화죠. 지금 저 청취자께서 정상근 기자 목소리에는 신뢰감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배종찬 소장의 목소리에 대한 평가는 아직 안 올라오고 저는 있습니다. 신뢰감을 얻고 신뢰했네요. 자, 국민의힘이나 야당 반응은 어떻게 나왔어요? 국민의힘은 이 송영길 대표 연설에 대해서 이 총론만 있고 강론 제시가 없는 뜬구름 잡는 연설 이렇게 혹평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필요한 것은 미래에 대한 막연한 희망 고문이 아니라 민생 파탄과 또 국민들에 대한 국민의 분노에 대한 이 근본적인 원인 분석과 해결책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뭐 연설 내용에는 국민들이 왜 고통 속에 있는지 또 왜 분노하는지 이를 대변하려는 노력은 전혀 없다라고 주장했고요. 또 누구나지 프로젝트는 이 근본적인 대책이 될 수 없다 이렇게 혹평을 하기도 했는데 다만 이 민주당의 변화를 추진하겠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 제1야당으로서 국민을 위해 응원한다라고 하기도 했습니다. 네. 오늘 이제 민주당 대표가 한 거고 국민의힘 대표는 언제 합니까 그러면? 원래 통상 내일 하게 돼 있는데 내일 아마 김기현 원내대표가 하는 걸로 원내대표가 하는 네네, 거예요? 알고 있거든요. 당대표가 안 하고요? 네네. 왜 그렇게 됐을까요? 그래서 지금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두 번째 쇼미더뉴스 뭐예요? 윤석열 6말 7초. 6말 7초? 네네. 그 얘기구나. 그렇죠. 6월 말 아니면 7월 초. 그냥 6월 말 아니면 7월 초에 어제 배 소장님이 뭐라고 예언을 했죠? 7월이라고 그랬죠. 7월에 입당한다 그랬죠. 네. 그래서요. 점점 예언에 가까워지고 있네요. 네. 그러니까 6말 7초에 이제 윤석열 전 총장이 입장을 밝힌다고 한 것인데 최근에 뭐 버스론도 있고 택시론도 있고 정말 피로감이 계속 가중되어 왔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앞으로는 이분의 이름이 계속 등장할 것 같아요. 이동훈 대변인. 네. 네, 어떤 이번에 대변인 2명 됐지 않습니까? 네, 이게 뭐 청와대 대변인하고는 다를 것 같은데 이동훈 대변인, 하여튼 대변인입니다. 네. 이동훈 대변인이 윤석열 전 총장이 6월 말 정치 참여를 이제 전망한 기사에 대해서 질문을 받았습니다. 이 질문을 받고서는 검토 중이다 이렇게 대답을 했는데 이러면 또 애매모호해지잖아요. 이제 추가 질문을 하니까 시점을 검토한 적이 없냐라는 추가 질문에 6월 말 7월 초, 6말 7초 이렇게 구체적인 시기를 언급했는데 이 기사를 보면서 과연 윤석열 전 총장이 한 이야기일까? 아니면 추가적으로 기자분이 질문을 하니까 또 기자 출신인 이동훈 대변인 뭔가 답변을 해야 되잖아요. 이러다 보니까 그냥 6말 7초로 이야기한 걸까? 네. 이거 좀 확인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 윤석열 전 총장한테 전화해서 취재를 해봐요. 지금 바로 전화. 네, 전화 한번 해봐요. 먼저 114로 전화를 할게요. 넣어보세요. 네. 자, 보수도 중도도 진보도 아우른다고 하는데 이게 어떻게 전망이 어떻습니까? 그 전에 일단 왜 국민의힘은 김기현 원내대표가 교수단체 대표 연설을 하냐 이렇게 여쭤보셨는데 네, 어떻게 됐어요? 네, 당 대표가 원외 인사일 경우에는 원내대표가 대신 하게 된다. 사탕 드려야지. 야, 이거 정말 그런 팩트가 또 있군요. 네네. 이준석 대표가 의원 신분이 아니기 때문에 네, 원내대표가 하게 또 된다고. 법에 합니다. 또 그렇게 있군요. 네네. 알겠습니다. 이거 고급 진정본데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다시 말씀드리면 이 이동훈 대변인이 또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국민의힘 국회 의석이 100석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이 내년 대선에서 이 민주당을 압도해서 승리를 해야 또 집권 이후에 안정적인 국정 운영을 도모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윤석열 전 검찰총장은 그래서 이 보수와 중도 또 문재인 정부의 실망한 탈진보 세대까지 아우르는 압도적 정권 교체가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윤석열 전 총장이 국민의힘에 입당을 하든 원샷 국민 경선을 하든 이 보수 진영에서 중심을 잡고 이 중도와 진보 진영을 끌고 가야 한다는 생각 이렇게 덧붙였는데요. 이 국민의힘이 오른쪽보다 중도로 와야 되고 또 이번 대선이 이 반문재인으로 형성이 돼야 된다라는 입장인 건데
근데 이들을 또 모두 아우르기에는 사실 그 여론조사에서 윤석열 전 총장의 비호감도도 좀 상당히 높은 편이거든요. 그래서 좀 일단 본인이 좀 네. 본인의 구상을 밝히고 좀 입장을 정리를 먼저 해야 되지 않을까. 네, 그렇습니다. 그런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뭐 피로감이 많이 높아지고 있는데 소위 뭐 전원 정치라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네네. 다른 사람이 대신 전하는 말을 전한다. 대변인 정치. 그러니까 말이에요. 이거 빨리 나오려면 빨리빨리 나와가지고 본인이 직접 국민 앞에서 정책 비전도 당당하게 외쳐주고 뭐 그래야 되는 거 아닐까 싶습니다. 이런 점에서 좀 그러니까요. 아쉽긴 한데 네. 그리고 지금 청취자분께서 아까 배 소장님 목소리에 대한 평가는 없습니다. 그랬더니 많은 분들이 의견을 네. 달고 계신데 배 소장의 말에는 무게가 있다. 신뢰감은 없고 신뢰감 있는 뚱커벨이다. 크크. 예. 자, 오늘 이준석 국민의힘 네. 대표하고 안철수 국민당 대표가 오후에 만난다면서요? 오후에 만난다고 했는데 만났는지는 모르겠어요. 지금 우리 허리케인 방송 중에 많은 아마 일들이 만나고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요. 대한민국의 역사는 허리케인 라디오 방송 시간에 다 이루어지니까. 네. 이게 당선 인사차 공식적으로 국민의당 대표를 이제 방문하는 것인데 지난번 당선 직후에 상계동에서 만났거든요. 네, 수락산 밑에 카페에서 만났다고 그러니까요. 그러죠. 동네 같은 주민이잖아요. 1km 떨어져서 산다면서요? 네. 그러니까 그때는 뭐 서로 덕담을 나누었겠죠. 근데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 합당과 관련된 어떤 진전된 논의가 이루어지느냐가 중요하거든요. 오늘도 이제 아주 깊숙한 대화는 쉽지는 않을 거예요. 그런데 일단은 뭐 합당에 대해서 어떤 의견을 가지고 있는 정도 이렇게 이제 첫 발을 떼는 정도가 될 텐데 과연 오늘 안철수 대표를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만났을 때 어떤 이야기를 나올지 그리고 안철수 대표는 어떤 답변을 할지 말 그대로 협력이냐 아니면은 좀 삐거덕대는 갈등이냐 이 첫 장면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자, 이 당 이름을 바꾼다 얘기가 지금 자꾸 나오고 있는데 네. 양측이 근데 뭐 서로 다른 생각들을 갖고 있는 거죠. 네, 이 국민의당 쪽에서 이 합당하면 당명을 바꾸자 뭐 이런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요. 그 오늘도 이 권은희 국민의당 원내대표가 이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서 새로운 당명으로 가는 것이 원칙 있는 합당에 부합하는 방식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권은희 원내대표는 뭐 야권 단일화된 그 후보를 선출하는 과정에서 외부 세력들과 함께해야 되기 때문에 이 버스 정시 출발로는 아니다 이렇게 그 이준석 대표를 좀 비판을 하기도 했고요. 또 이준석 대표가 이 국민의당 쪽에 이 속값은 후하게 쳐드리겠다 이렇게 한 발언도 좀 문제를 삼으면서 이달 안으로는 합당의 가시적인 결과가 나오긴 어렵지 않을까 이렇게 전망하기도 했습니다. 그 얘기가 오늘 오전에 나온 얘기인데. 네네 그렇습니다. 이에 대해서 이준석 대표가 뭐 조금 전에 뭐 이 질문을 좀 받았는데 뭐 당명을 바꾸자라든지 뭐 이런저런 얘기라든지 하여튼 이 정권 교체를 원하는 국민들은 이 통합의 대의를 세우고 기싸움보다는 서로 내려놓는 것을 원할 것이다 이렇게 반박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준석 대표 얘기 중에 하나는 또 그거 있잖아요. 당명을 바꾼다고요? 처음 듣는데요.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 아닙니까? 네네. 저는 허리케인 라디오 앵커 DJ 79의 인사이트K 배종찬 소장 정상근 시사 전문기자 함께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쇼미더뉴스 어떤 뉴스입니까? 대권 주자들의 부캐 마케팅입니다. 부캐. 뭐죠? 부캐는 뭐냐면 본인 스스로 있는 그대로의 모습은 본캐, 본 모습. 그러니까 캐릭터라는 것이 모습, 인물을 뜻하는 의미거든요. 근데 이제 요즘 연예계에서는 부캐, 따로 별도의 부 캐릭터를 만드는 것이 이제 유행인데 네. 대표적인 인물이 우리 방송에 출연을 했었나요? 유재석 씨 놀면 뭐하니에서 항상 그러니까 부캐하잖아. 트로트 가수로 이제 유산슬 네. 싹 다 갈아엎어 주세요. 네네. 죄송합니다. 그다음에 대표적인 부캐가 있죠. 뚱커벨. 뚱커벨은 본캐 아니에요? 아니 부캐죠. 부캐예요? 부캐는 그러니까 본캐는 제 스스로. 본캐는 배종찬이고. 부캐는 뚱커벨, 네. 잔디 인형, 피구왕 통키, 배추도사. 그건 별명 아닙니까? 여기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네. 바로 그래서요? 그런 의미가 부캐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부캐가 오늘 중요한가요? 중요합니다. 이거 강조를 여러 번 하시. 밑줄 몇 개 쳐요? 부캐 두 줄, 왜요? 두 자. 두 음절이라 두 개 치겠다. 네. 준비 좀 해서 들어오시고요. 네. 그래서 대권 주자들이 어떤 부캐를 내놓고 있는 거예요? 일단 이 여당 대권 주자들 중심으로 이 부캐 생성이 활발한데요.
그 이낙연 전 대표가 어제 이 청소년들이 많이 하는 게임이 이제 롤이라는 게임이 있거든요. 그 리그 오브 레전드라는 게임인데 이 게임을 이낙연 전 대표가 하면서 이 게임 캐릭터를 만들잖아요. 그 캐릭터에 이제 연희라는 이름을 이낙연의 연희. 네네 적어 넣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연희라는 부캐가 태어났다. 뭐 리그 이렇게 오브 레전드 게임. 민주당에서는 네. 얘기를 하고 있고. 그리고 이 정세균 전 총리 같은 경우에는 요새 이제 뭐 강세균 이런 캐릭터를 좀 밀고 있는데 그동안 스마일에서 이제 강한 네, 걸로. 맞습니다. 그동안 이제 미스터 스마일로 좀 불리는 좀 온화한 이미지를 탈피하기 위해서 뭐 최근 강력한 발언을 하기도 하고 또 뭐 가죽 재킷이라든지 뭐 청바지, 뭐 금반지를 끼고 나타나는 그런 모습도 좀 보이고 네.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최문순 강원도지사는 그 유튜브 채널에서 이 신인 가수 최매기라는 부캐를 선보이기도 했는데, 그러니까 이 경선에 활력을 불어넣겠다, 이게 매기처럼 막 이게 움직이겠다, 좀 그런 의미에서 뭐 그런 최매기라는 캐릭터를 공개하기도 했고, 네. 걱정 마라는 이제 뮤직비디오 노래를 이제 불러서 뮤직비디오도 공개하기도 했습니다. 저도 유튜브 아까 봤는데 딱 12초짜리더라고요. 네. 노래가 12초야. 아니 근데 진짜 힙합 필이 나와요. 힙합 분위기가 나오더라고요. 그렇죠. 나오긴 나오는데. 인생 뭐 있니? 저희 먼저 직장 선배시기도 했는데. 네. 이분이 이 노래하고는 좀 별로 이제 거리가 있으신 분인데. 예. 하여튼 뭐 열심히 하시더라고요. 아, 모습 보기 좋던데요. 예. 자, 그러면 이재명 지사는 뭐 부캐 없어요? 아, 이재명 지사가 부캐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뭐 유력 대선 후보이기도 하고 지금 여권 내에서는 선두를 달리고 있으니까 부캐가 있을 법도 한데 좀 더 친근감을 위해서. 그런데 이재명 지사는 아직까지는 부캐가 없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뭐 하나 만들면 어떨까요? 뭘요? 이제 본캐로 승부하겠다는 것이 이 지사의 뜻일 수도 있는데 저는 그냥 하나 만들면 좋겠어요. 허리케인. 이재명 지사 부캐를 허리케인으로 네네. 하더라고요. 우리 허리케인이 대세이기 때문에 예. 예. 요 허리케인 JM 뭐 이렇게. 네. 정 기자, 이렇게 부캐 만드는 거 네. 젊은 유권자들, MZ 세대들은 어떻게 받아들일까요? 아무래도 MZ 세대를 향한 어떤 구애 같은데. 그렇죠. 뭐 아무래도 이 젊은 분들 입장에서 뭐 기존에 이제 정치인 하면은 좀 딱딱한 이미지잖아요. 근데 좀 이렇게 좀 다양한 모습을 보여주고 뭐 그러면 좀 친근하게 받아들일 것 같긴 한데 네. 문제는 이게 평소에 엄중하고 좀 진지한 모습이었다가 이 캐릭터가 바뀌는데 재미가 있는 거지. 엄근진에서. 네. 그게 바뀌는 게 재미가 있는 거지. 그 바뀌어진 캐릭터를 계속 유지하면 부담스러울 것 같다는 생각도 한편으로는 듭니다. 체맥이가 문제긴 문제겠네요. 네. 그러면 저 뚱커벨은 이제 뚱커벨이 부캐라고 그랬고, 정상근 기자는 부캐가 뭐 있어요? 키우는 게 있어요? 부캐요? 부캐를 한번 키워볼까요? 자고 오면. 자고 오면 있구나. 네네. 결혼할 때 던져주면 부캐 아닌가요? 여보세요. 네. 그 단어가 다르잖아요. 네, 간결하게 가시죠. 자,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부캐가 이제 피아니스트로. 오, 청취자 여러분, 방송만 잘 듣고 계셨으면 금세 맞힐 수 있는 쇼미더 퀴즈 드리겠습니다. 몇몇 대권 주자들이 이것 마케팅을 하고 있습니다. 부수적인 캐릭터를 뜻하는 말인데요. 이게 뭘까요? 요즘 힌트를 좀 뚱커벨이 줘야 되는데 요즘 네. 화두가 공정과 정의 아닙니까? 네. 힌트를 정의롭고 공정하게 한번 줘보세요. 정상 기자. 네, 뚱블리가 본캐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네. 정말 정의롭고 공정하잖아요. 별로인데요. 정의롭고 공정한 거 전공법. 7281님께서 본캐도 안 떴는데 뭔 부캐 타령들 하고 있냐. TBS 앱 50원 유료 문자 샵 연구일로 정답 보내주십시오. 선물 소개합니다. 환도 화장품에서 스펠라 여성용 화장품 세트를, 주식회사 바찌 화장품에서 어성초 샴푸, 수딩 젤, 선크림을, 주식회사 홍진경에서 전 세트를, 부모님 드리려 샀다가 내가 다 먹은 과자, 화성당 제거에서 건강 과자를, 층간소음 해결은 제로블럭, 제로블럭에서 매트, 판촉물은 베픽, 베픽에서 친환경 허스키컵, 달콤함과 행복한 맛 선사하는 타르트 명가, 카페민용에서 디저트 상품권, 자연성분 화장품 라피네제이에서 피부 탄력 회복에 좋은 렉스리 크리에이티브 3종 세트를 드립니다. 네. 배 소장 목소리 듬직하다고 한 분이 또 문자를 보내주셨는데, 자, 청포도 사탕입니다. 피자 안 주. 자, 쇼미더 뉴스 지금까지 배종찬 소장, 정상 기자였습니다. 두 분 감사합니다. 쇼미더 뉴스!